다음부터는 법무부 1플러스의 배수진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국회 무력화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 먼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법사위는 2024년 9월 25일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요구 자료 중 하나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10월 8일자 답변서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수사, 정보 등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국감국조법, 정보공개법의 취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국가기관 서류 제출 거부 불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답변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국회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라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유일하게 법상 허용되는 것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인데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이내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통상 이해되는 수감일까지라는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는 물론 전체 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고 촉구하고 또 촉구했습니다만 법무부는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가기관 서류 제출 의무, 국정감사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고 국정감사 서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여 국정감사를 방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 권한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법사위는 2024년 7월 31일 검사 김영철의 모해 위증 교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소추 이유로 하는 탄핵 소추 사건 조사를 위해 8월 9일까지 자료 제출하라는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장시호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들어 자료 존재 여부를 은폐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이행 촉구를 포기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장시호 출정 기록은 검사 김영철의 중대한 법 위반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8월 9일자 답변서를 통해 수사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이유로 든다든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러한 법무부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가 난항을 겪게 되자 법사위는 8월 19일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3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었다며 자료를 은폐, 제출 거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유출될 우려가 있다거나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대며 장시호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합리화했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9가지 거부 사유 중 단 하나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자료 제출 거부를 허용하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의 국가기관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고 서류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국회법상 탄핵 소추 사건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여 탄핵 소추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탄핵 소추 의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기록이 존재함에도 3년이 지나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로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을 방해하기도 한 것은 피청구인이 국회 탄핵 소추 사건 조사 방해에 얼마나 골몰하였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료 제출 거부화를 합리화하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 배포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 거부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5개 의원실에 배포했습니다. 국회 관계법이 법무부 소관법이라도 되는 양 법을 해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무엇보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를 인용할 때 넷 중 3개 사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은 뺀 채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부가적 내용만을 발췌해 수록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것이 법제처 해석의 핵심인 양 왜곡하였습니다. 법제처가 국회 관련법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무부가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가운데 그 거부 이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배포한 것으로 자료 제출 거부에 수반된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국가기관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고 무관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려는 위헌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7일 김건희 특검법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안건 종료 전 퇴장한 행위입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소관법률 주무장관의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습니다. 대통령 제2호권 행사 법률안에 대한 안건 설명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이지만 당시 국무총리가 불출석하여 피청구인이 대신하여 안건 설명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건 설명 후 안건이 종료되기 전 퇴장하여 국회의 안건 심의를 방해하였고 국무위원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는 물론 국가공무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하며 법 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통령과 비교할 때 파면의 효과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고 그 파면 결정의 긍정적 효과는 파면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효과보다 월등히 클 것으로 능히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 윤석열 및 다른 국무위원 등과 공모하여 내란죄에 관여한 행위를 보자면 이는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부역한 것입니다.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및 국회 본회의 안건 심의 중 퇴장한 행위를 보자면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국감국조법 등 국회관계법 전체와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정부의 기틀을 규정한 법률, 심지어 형법까지 위반하며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 의결권, 자료제출 요구권과 안건 심의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이것을 수단으로 헌법상 국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명령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 그리고 그 거부가 도를 넘어 국회의 본연의 권한인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을 무력화시킨 정도라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늘 있는 단순한 기싸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위법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국회를 무력화한 국무위원의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이념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청구인이 등장해 국회는 마비될 것입니다. 법사위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모든 상임위로 번질 것이고 관련 기관, 심지어 민간까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할 것입니다.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탄핵 소추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기관 소관 안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무단 퇴장을 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법률을 마음대로 해석 적용을 해도 국무위원의 자리가 보전이 되는데 누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를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의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이 한낱 국무위원에게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에 관여하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화한 것보다 더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을 법무부 장관에서 파면하는 효과, 과연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조차 의심됩니다만 그 효과를 감내할 만큼 피청구인의 행위가 우리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은 지대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 질서는 너무나 쉽게 부정당하고 훼손될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만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